이재명, 조국, 사면 거래설까지 나온다. 별별 거래설이 다 있습니다. 빨리 풀어줘. 빚 독촉을 하는 중인가. 우선 그 전에 오늘 리얼미터 조사 나온 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죠. 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황당한 인사들을 막 버리고 본인 방탄을 위해서 이 조치들이 막 나오고 뭐 그 형사소송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뒤에서 마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나중에 다 드러나겠죠. 어떻게 그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뭐 법원에서 재판을 중단시키고 이 상황이라면은 아마 이제 지금 당장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하면은 형편없이 떨어져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마 그 득표율보다도 낮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많이 실망들을 하고 있겠죠. 찍은 사람들도. 자, 그런데 오늘 그 지지율 조사는 아니고 리얼미터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이재명의 대통령 국정 수행 전망, 앞으로 국정 수행을 잘할 것 같은가, 못할 것 같은가 이렇게 물은 조사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건데 국정 수행을 잘할 거라는 응답이 58.2%가 나왔습니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율은 35.5%인데 이게 초반에는 이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58.2% 나왔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이 대통령이 처음 들어섰을 때 국정 수행 기대감은 리얼미터 기준으로, 지금 이 조사를 한 리얼미터 기준으로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에 79.3%가 나왔습니다. 거의 80% 정도가 이명박 그 선출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앞으로 국정 수행을 잘할 거냐 못할 것 같으냐 잘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의 80%가 잘할 것 같다고 나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64.4%, 문재인 전 대통령 74.8% 이렇게 나왔는데 이재명은 58.2%에 그쳤죠. 거의 이제 이 가반이 약간 넘는.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52.7% 보다는 조금 높지만 다른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 이재명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지금 초반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는 리얼미터 조사가 4일, 5일 실시를 했네요. 거기서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다른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 확 떨어져서 나온 것이죠. 바로 4일 날 취임 첫날에 무슨 법사위에서 이 대법원 30명 정원하는 법안 그 처리를 하고 5일 날 바로 그 다음 날 그 세 개의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기대를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킨 책임에 대해서는 저는 이준석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의 마지막 득표를 합치면은 그 김문수, 이준석 합치면은 그 이재명보다 약간 높고 어쨌든 거의 똑같은데 거기가 1+1은 물론 안 되겠지만은 단일화 한다고 해서 그래도 단일화를 했으면은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충분히 해볼 만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에게도 김문수의 이준석 같은 존재가 있을 뻔했죠. 바로 조국입니다. 조국이 그래도 뭐 국회 의석 12석인가 가지고 있죠. 그걸 만약에 그 조국이 출마를 했으면은 이재명의 표를 잠식을 해서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몰랐겠죠. 이준석만큼은 잠식을 하겠죠. 이준석이 김문수 후보 잠식을 한 것만큼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지층이 막 겹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국은 감옥에 있으니까 출마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출마를 안 시켰죠. 안 시키면서 그 만약에 조국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조국당의 후보로 출마를 했으면 그래도 이재명 표는 상당히 잠식이 됐을 겁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지난번에 호남에서 계속 줬죠. 조국당에게. 정당 투표에서도
작년 총선에서 정당 투표에서도 조국당에게 이재명이 졌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조국은 감옥에 있어서 출마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국 당에서 누군가 나왔으면은 이재명 표를 많이 잠식을 했겠죠. 그런데 출마를 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종의 밀락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좌파 진영 안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좌파 진영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이재명 취임 닷새 만에 민주당 안에서 조국 특별사면 이야기가 화제로 떠올랐다. 화제가 됐습니다. 이재명이 이 조국이 입시 비리 의혹으로 수감될 당시에 이재명이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약속을 했냐? 조국에게 그때 이제 감옥에 가기 직전에 조국에게 최단기간에 내가 집권하면은 이재명 내가 집권을 하면은 최단기간에 사면을 약속을 했다. 사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이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바로 이 조국 아들에게 가짜 뭐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서 기소가 됐고 결국 이원적도 날아갔죠. 그 조국이 민정수석할 때 공직기강 비서관 그 대가로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해준 그 대가로 그 최강욱이 유튜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최강욱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최단 기간 내에 사면을 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 합시다라는 말씀을 조국 대표 수감되기 전에 하신 바가 있어서 거기에 염려하지 않았어도 빠른 시간 내에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최강욱이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단 기간 내에 사면을 해주겠다.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그리고 수감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자, 조국당은 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도 계속 조국 특별 사면을 막 거론을 했죠. 그리고 정경심도 뭐 더 일찍 다시 만날 조국 해서 1번을 찍으면은 더 일찍 조국을 다시 만난다. 자기 지지층들에게 그 선거 포스터를 SNS에 게재를 하면서 이 선거운동, 이재명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당선되면은 자기 남편이 바로 사면 복권된다. 이것을 계속 암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강욱이 민주당 소속인데 지금 조국당 소속이 아닙니다. 최강욱이 민주당 조국당 그 조국 아들 뭐 인턴 발급처 해주고 했지만은 조국당 소속이 아니고 민주당 소속인데 민주당 소속인 최강욱이 이재명의 발언까지 언급을 하면서 조기 사면에 대한 이 기대감을 막 띄우니까 당내 이재명계는 또 여기에 대해서 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뭐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밀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마치 이재명이 사면을 약속을 했고 아마 그 대가로 출마를 안 했고 그러니까 조국당에서 조국은 못하지만은 출마를 안 했고 그래서 표 잠식이 없었고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 이것도 나중에 어떤 그 밀락이 있었다면은 이 역시도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조국당이 후보도 내지 않고 선거운동, 이재명 선거운동을 한 것도 결국 사면이라는 뒷거래가 작용했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국민의힘 한 의원도 뉴델리의 취재에 응하면서 일종의 뒷거래설을 제기를 했습니다. 조국당이 후보도 내지 않고 이재명 선거운동을 한 것은 결국 사면이라는 뒷거래가 작용을 했다. 그러면은 그 전에 그렇게 뭐 그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막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게 또 사실이라면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자기 선거운동에 선거에 도움이 되는 그쪽에 이용을 한 그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불과 며칠 사이에 6일입니다. 내일 돼야지 그 선거 일주일인데 6일 사이에
너무나 많은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이 설, 거래설, 밀락설 이런 것들이 지금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제일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신속히 여기에 대해서 태세를 정비를 해서 전열을 정비를 해서 몰아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서로 지금 당권 싸움만 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대선 패배에 큰 책임이 있는 홍준표와 이준석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